한 주가 마무리되는 6월 11일 금요일 통키뉴스는 변함없는 라니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니만닷컴의 제품을 주문하신 후에 단톡방으로 초대 받으셔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끝났는데 본격적인 계좌 관리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뉴스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렛츠고! 미 전역의 공항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30여 개의 공항이 직원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성수기를 앞두고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지역의 한 쇼핑센터에서 명품을 노린 절도 사건이 발생해 수십만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낮에 10여 명의 무리가 위협적으로 들어와 명품을 훔쳐가면서 손님과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직장 내 마스크 지침을 대폭 완화할 전망입니다. 마스크를 벗기 위해 모든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했던 기존 방침에서 백신을 맞은 직원들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했습니다. LA 인근 글렌데일에서 경찰이 10대 절도 용의자를 주먹과 발로 내리치며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이란 비난이 커지면서 해당 경찰들에겐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는 22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치열한 막판 표심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젊은 한인 여성 신예 정치인들의 돌풍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와 버지니아 예비선거에서 젊은 한인 여성 정치인들이 현직 의원을 꺾고 승리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지지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에릭 애덤스 후보의 실제 거주지 의혹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날씨나 기온에 따라 학군 재량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가운데 일부 학군들은 마스크 착용을 스스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급등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몇몇 항공사에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통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는데요.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조나든 호플러 스페이스 X 부사장은 이날 항공업계 행사에 참석해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용 스타링크 상품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호플러 부사장은 스타링크를 이용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는 비아셋이나 인말셋과 같은 경쟁사와는 다르게 적어도 위성을 이용해 승객들에게 더욱 빠른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서비스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곧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6일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60여 개의 인공위성을 실은 펠컨 9 로켓을 쏘아 올린 데 성공해 첫 번째 궤도 위성망 구축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저께도 테슬라 이벤트 행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바닥을 딛고 다시 반등에 성공하나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요. 지금 국제선, 한국이라든지 외국으로 가는 국제선을 타신 분들 요즘 비행기 안에서의 와이파이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 유료면 얼마만큼의 비용을 하는지, 서비스는 괜찮은지.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직원들에 대한 사무실 복귀 지침을 애초보다 완화해 주당 최대 2일간은 원격 근무를 허용할 의사를 밝혔다고 CNBC 방송이 10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마존은 내부 공지문을 통해 직원들이 주당 3일은 사무실에 출근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일주일에 2일은 원격 근무를 할 선택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3월에도 사무실 중심의 근무 복귀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엄격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직원은 여름부터 사무실에 출근하겠지만 대부분은 가을쯤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공지문에서 세계의 모든 기업과 기관들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처음으로 겪는 가운데 배우고 진화해 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노조들과 직원들과의 간격, 갭을 좀 메꾸는 모양새로 보여지지요.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이 차세대 이동통신 칩 설계용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IT 전문 매체 더버지와 CNBC 방송 등이 보도를 했는데요. AI에 들어가는 칩을 AI가 설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사람이 하면 수개월이 걸릴 일이지만 이번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는 6시간도 안 걸려 칩 설계를 할 수 있다고 과학저널 네이처에 9일 게재한 논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AI에 대한 또 다른 뉴스는요. 미국 정부가 AI 연구에 정부 데이터 공유를 위한 TF팀을 발족시킨다라고 하는 발표입니다. 자, AI, 인공지능, 이 시대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 주식뿐만 아니라 시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명한 키워드인 것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부 근로자들이 7월부터 자신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팍스 비즈니스 등이 10일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에 따르면 미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401k와 관련한 자금 운용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 포스월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협력해 이런 내용의 대안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하고 좋아야지만 이러한 그 기사라든지 그쵸? 계획들이 좀 나갈 텐데 지금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갯볼 뉴스에서도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자, 버티컬 에어로스 스페이스 스펙 합병 상장 계획 1,000대 수주라는 기사네요. 버티컬 에어로스 스페이스는 개발 중인 전기 수직 이착륙 1,000대 사전 주문을 확보했으며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야, 근데 저는 선입견인가요? 이렇게 막 수직 이착륙 막 이런 거 보면 자꾸 이황이 떠오르면서 또 이 공매도 세력들이 매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쇼스 칠까 지켜보고 있는데 자, 이 수주 이런 리포트들이 정확하기만 하다면 사실 공매도들한테 두드려 맞아도 개의치 않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징적인 본을 보여준 기업이 발란티어죠. 자, 한국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의 36살의 이준석 후보가 44%의 지지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헌정사에서 집권 여당 또는 제1야당에서 30대가 간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위인 나경원 후보는 7% 내지는 37%였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어찌됐든 30대 36살의 후보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 시대가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정치 쪽에 올인한 정치인들 참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시대에 급변하는 모습은 정치권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프랑스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미 젊은 총리, 대통령의 모습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겠죠. 미국만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더불어서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이런 후보 등이 당선돼 국민의힘 지도부의 연령대가 평균 47살로 크게 낮아지면서 최고위원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거센 여풍을 입증했습니다. 아유, 저분들은 뭐 웬만한 남자 일당 100으로 싸워도 꿈쩍 안 할 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일단 국민의힘 자 대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떠한 횡보를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미국의 로컬 소식입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고용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연방정부의 추가 현금 지원과 실업수당 연장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추가 지원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자, 오늘 이 뉴스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건 미국민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수당 받고 계속해서 일 안 하고 버티는 모습들이 이뤄지면 끊어지겠죠. 이 공감대가 참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가한다. 한자성어 주마가편처럼 정말 꾀부리지 않고 정말 경제 활성화와 다시금 일으키자 미국으로 온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뛰어든다고 한다면 특별히 젊은이들 추가 연방 정부의 실업수당 당연히 나오겠지요. LA 통합교육부는 올 가을 학기부터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2주에 한 번씩 감염 테스트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거기서 그 확진 자세한 거는 제가 이 개폴 뉴스 때 다뤄드리겠지만 아무튼 코로나 확진자가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철렁했는데 그래도 크루즈 주식들 뭐 개의치 않고 오늘 잘 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집단 면역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핸드백, 가방 속에는 항상 마스크는 비상용으로 비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높은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거 유닛 2,000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교육학을 전공한 미준홀 팀장이 한마디. 한국에서는 사실 교직이 되게 인기잖아요. 그쵸? 교원 임용고사도 치열하고. 근데 미국은 생각보다 학교 선생님이 직업적인 메리트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정말 인기가 없어요. 대학에서 크루덴셜 프로그램 인수해서 인기가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한국은 정말 정년 때까지 쭉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미국은 그 연수도 굉장히 짧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교직인데 미국은 나라 전체가 뭐니 해도 머니 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자기 학생들하고 성관계 하다가 정말 1년에 꼭 한두 건씩 사건 터지죠. 기사화되는 1년에 한두 건이 아니죠. 1년에 10대 건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한 기사들, 교사들이 뭐 계속해서 사건들이 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큰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 수급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양질의 교사들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갑자기 또 화가 촥 치미네. 인성이 돼 있지 못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는 이쯤 되면 하나 나와야겠죠? 그쵸?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즈놀 파이터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출동! 아이고 미즈놀 파이터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저렇게 때리면 절대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저렇게 때리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의 이 바이올런스는 정말 심각한 거니까 그냥 대리 만족하시기 바라고요. 몇몇 분들이 팀장님 저거 잘못하면 저작권 걸려요. 에이 괜찮습니다. 저작권 들어오면 그때 내리면 되고요. 뭐 저작권 보통 저런 영상 같은 경우는 저작권보다는 그 저런 걸 사용하는 거에 의한 그 프로핏 쉐어링 뭐 주면 되죠. 아무튼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30년간 시행해온 공격용 소총 금지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얼마 전에 안내해 드렸잖아요. 지난주 법원 판결에 대해 주정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실시하는 백신 복권 두 번째 추첨으로 $50,000씩 15명이 오늘 선정됩니다. 플리즈. 가장 큰 액수가 걸린 $1,500,000 잭팟의 주인공 10명은 다음 주 화요일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미즈놀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쫙 내려놓으시고요. 일단 마음을 비우시고 어느 때보다도 확률이 높아지는데 될 사람들은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어릴 때 우리 반장 선거에 나갔을 때 하는 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반장이 된다면 하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이번 캘리포니아에서 추첨되는 백신 복권 추첨에 당첨이 되면 제가 공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놀 가족들한테도 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즈놀 장학재단에게도 도네이션 하고요.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제가 도네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마음 가지고 방송하는 미즈놀 팀장에게 플리즈.
코로나 구호 프로그램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도 늘어나 2021 회계년도 8개월 동안 지난해보다 무려 10%가량이나 상승한 2조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G7 정상회의가 2년 만에 영국 코널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선진 동맹국들이 최대 화두인 뚜리시, 차이나, 코비드, 클라이밋, 잠깐. 요즘 제가 이 한국말 발음도 안 되고 영어 발음도 안 돼가지고 이게 은근히 저를 다운시키더라고요. 이게 다운시키면은 저 이제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 climate, 이거네요. climate. 우리 영어만 한번 해볼까요? climate, 기후라는 뜻입니다. climate. climate, climate. 자, 뚜리씨, 차이나 COVID-19 climate. 즉 중국 코로나 방금 했죠. 이거를 놓고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 G7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시작이 되고 있지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영부인과 함께 갔는데 뭐 보리스 존슨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국은 참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자존심 세워주면서 우리는 함께 사이좋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미국의 호감도가 62%로 급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막 해인 작년 조사 때 34%보다 무려 28%나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좀 배 좀 아프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호감도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미국이 대한민국의 우방인 것은 맞고, 그쵸? 그리고 뭐 사회 관계 좋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미국에서 20년을 살아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공짜는 없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팁 1불도 안 놓는 곳입니다. 저도 그런 거 이제 익숙해져서인가요? 가끔씩 제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참 불만족스러운 곳에는 진짜 팁 1불을 놓고 오고 싶은 충동이 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한 번 있군요. 똥파리가 계속 날아다니는데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이 직원과 식당 주인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똥파리가 밥 먹고 있는데 그 비싼 스시집에서 제가 딱 $1 놓고 옆에다가 썼습니다. fly. fly가 또 영어 발음을 제대로 해야죠. FLY. fly, fly가 아니네. fly, fly. fly, fly. fly, fly. 이 F 사운드와 P 사운드는 정말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그 오랜 시절의 영어 선생님들을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이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말고 중년 이상 화이팅! 어디 하다가 얘기했지? 공짜는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대한민국의 우방이 미국일 수 없다는 것.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힘을 키워야 된다. 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우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정치인들도 싸우지 말고, 국민들도 좀 싸우지 말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시야가 좁아가지고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 했는데 미국 와보니까 무슨 진보야. 그냥 대한민국 안에서는 생각이 좀 틀리면 무조건 편가르기 막 그 선조들로부터 못된 거 이어받았잖아요. 당파 싸움. 아닙니다. 제발 똘똘 뭉치세요. 똘똘. 국민의힘 새 대표의 방금 얘기했죠. 마지막 같네. 정신을 차리고 식품의약국 FDI가 18년 만에 승인한 알츠하이머병 신약 에듀엠에 대한 효능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효가 확실하지 않은데 가격도 비싼데 이거를 조건부 승인했다는데 문제인 거거든요. 토마스 바흐 IOC 올림픽 위원장은 개막 한 달여를 앞두고 일본 내에서 취소 여론이 여전한 도쿄올림픽에 관련해 괴체 단계에 들어갔다며 예정대로 열릴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자칫하다가는 이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잘못하다가는 다 잡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 뭔가 아주 안 좋은 모멘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주저주저 하는 거거든요. 뭐 돈 때문에 그렇죠. 좀 끔찍한 사고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기 롱비치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카탈리나 섬으로 1시간 정도 페리칸 타고 가거든요. 그쵸? 여행도 많이 가고 저도 다녀왔는데 어제 오후 6시쯤에 롱비치에서 출발해 카탈리나 아일랜드 아발론으로 향하던 카탈리나 익스프레스 페리선에서 24살의 남성이 바닷속으로 투신했어요. 와우. 왜 그랬을까? 추락한 것인지 아니면 뛰어내린 것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해안경비대와 LA 카운티 셰리프국, 롱비치와 LA시 그리고 소방국 여러 대의 보트와 잠수팀이 어젯밤 이어 오늘 새벽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아직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150여 명의 승객들을 태웠던 해당 페리선은 롱비치항으로 되돌아왔고요. 승객들은 다른 페리선으로 갈아타 다시 출발했다고 합니다. 사건 아무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든그로브 지역, 제가 가끔씩 마켓도 보고 밥도 먹으러 가는 가든그로브 지역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19명이 무더기 체포됐네요. 가정집에서 불법적으로 도박기구 설치해 영업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인들도 있나요? 일단은 한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저 도박이 중독이거든요. 저 중독. 주식도 잘못하면, 주식도 갬블처럼 하면 중독됩니다. 주식 중독에 빠졌던 정신과 의사가 회복된 그런 기사를 제가 아침에 읽었는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끔찍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자 화가 난 아내가 잠든 남편의 머리에 불을 붙여서 중상을 입히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위스콘신주 미러키 경찰은 지난 3일 이 지역에 사는 투온스키 마리 스미스를 방화 혐의 등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전날 남편인 헨리 윌리엄스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사이 머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컵에 라이터 기름을 담아 머리카락이 붓고 그 위에 라이터 불을 지폈습니다. 갑자기 머리에 불이 붙은 것을 놀라 잠에서 깬 윌리엄스는 허둥지둥 맨손으로 불을 껐고요. 그는 불이 온 집안을 뒤덮는 것을 보고 잠자던 3개월 딸을 안고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일단 이 윌리엄스는 머리, 가슴, 목,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2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즉시 입원했고요. 아기를 구하느라 자신의 몸에 붙은 불을 입고 있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경찰에 일단은 체포된 저 와이프가 헛소리를 했네요. 내가 먹을 닭날개에 남편이 독을 넣은 줄 알았다. 그는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야, 이 미친 XX야. 살해할 의도가 없는데 잠자는 남편 머리에다 휘발유를 껴갖고 불을 붙이냐? 거기다가 3살 된 너의 애기도 있는데. 여러분, 이 미국이, 이 나라가요. 아무튼 저런 인간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문제는 점점 많아지는 데 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장가 잘 가야 됩니다. 시집도 잘 가야 되겠지만 끔찍하네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가끔씩 한인들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1년에 꼭 몇 차례씩 보면은 이혼하겠다고 대판 쌓아서 막 죽이고 뭐하고 하는데 자 쿨하게 헤어집시다.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고 여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쿨하게 헤어집시다. 그냥 하루하루 싸우는 부부들 그냥 헤어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오버하나? 남의 부부 문제에 또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불 지르지 맙시다. 그냥 쿨하게 헤어집시다.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신혼 때 와이프랑 많이 싸울 때 와이프랑 저는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저런 건 하지 말자. 저거는 해야 될 짓이 아니지 않느냐. 끔찍한 세상. 솔직히 전하는 저도 소름이 돋습니다. 대낮에 명품 업체인 루이비통 명품이죠. 루이비통 매장에 떼도둑이 들어서 10만 달러 상당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은 북가주
팔토알토 쇼핑센터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 한꺼번에 11명이 침입해 핸드백 36개를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자, 경찰국은 용의자들은 핸드백을 훔친 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 5대를 타고 달아났다고 밝혔는데요. 목격자들은 용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10대 후반의 흑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고요. 용의자들은 가방만 훔쳐 달아났고 범행 중 총기 사용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경찰국이 공개된 사진에는 한 용의자가 루이비통 가방 3개를 들고 달아나는 모습도 담겼는데요. 용의자들이 도주할 때 탄 차는 렉서스 세단, 인피니티 SUV, 그 다음에 아우디, 현대 세단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가 또 여기에 뽑혔네. 한편 팔로알토 경찰국은 지난 5월 19일 용의자 10명 이상이 새로 문을 연 한 매장에 들어와 핸드백 43개, 43를 훔쳐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저 팔토알토 지역이 참 좀 도둑이 많네. 잡힐 것 같거든요. 10대 머리들이 돌대가리인가? 저렇게 하면 잡힙니다. 저렇게 하면 아무리 두건 쓰고 해도 그 CCTV 다 있고 할 텐데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참 도둑질을 하려면 좀 대범하게 나라를 훔치든지 하지. 에이 나쁜 것들. 이쯤 되면 또 한번 나와야겠죠? 자, 파이터 출동! 자, 훈훈한 뉴스 2가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입고 난 옷이, 자켓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네요. 3년 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 참 관리 잘하시네. 그죠? 저는 3년 전 옷을 입을 수 있나? 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러브라고 적혀져 있는 글씨. 또 참 인상적이고요. 미국 잡지 베니티 페어는 이 자켓이 프랑스 컨템포러리 브랜드 자딕 앤 볼테르 제품이라고 전했으면서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록시크 스타일로 유명한 브랜드며 제품 가격이, 자켓 가격이 300에서 400달러 안팎이라고 전했습니다. 똑같은 것은 없지만 러브라고 적힌 흰색 자켓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질 여사는 러브가 무엇을 뜻하냐는 기자 질문에 미국에서 사랑을 가져온다는 뜻을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네, 그렇고요. 자, 굉장히 훈훈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이 친구는 사진을 꼭 보여드려야 돼, 그쵸? 저희가 사진을 뭐 그동안 짠 하고 안 나온 사진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짠 하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좀 더 디테일과 편집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하버드대 합격생이 고교 졸업식 연설로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됐는데요. 오, 저희 첫째랑 동갑이네요. 이번에 졸업하니까. 주인공은 최근 매사추세츠 피츠버그 고교를 졸업한 베르테 테테라는 학생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자, 왜 유명해졌냐면 하버드대 합격한 것도 유명하지만 가나 출신이거든요. 식료품점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그래서 하버드에 합격을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아 보고 있니? 스포일된 너희들과 참 다르지? 근데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약 한 4만 불 정도네요. 그쵸? 4,500만 원 정도니까. 근데 양보를 했습니다.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까요? 우수한 성적으로 고교로부터 대학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4년간 총 4만 달러나 되는 금액인데요. 하지만 졸업식 연단에선 태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학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장학금을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지역의 전문 대학 학생에게 주고 싶습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졸업생, 학부모 등 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며 태태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돈을 양보했지만 태태의 가정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태태는 8살 때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가나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요. 부모님을 돕기 위해 태태는 방과 후엔 식료품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오후 9시가 넘어 집에 온 뒤엔 휴대전화를 손전등 삼아 공부했고요. 아, 감동.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또 공부했습니다. 아,
감동. 주경야도 끝에 하버드대 합격한 그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아 하버드대 학비를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고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데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그런데도 태태는 자신보다 그 돈을 더 필요한 학생을 위해 양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 정말 어쩜 이렇게 이쁘니.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태태의 어머니는 30대 후반이나 늦은 나이에 지역의 한 전문대에 들어갔고 어머님도 참 훌륭하시네. 태태는 졸업식에서 저희 어머니가 지역 전문대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 대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일반 성적 장학금을 주는 것을 고려해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태태의 어머니는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고요. 태태의 선행이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젊은이의 경이롭고 훌륭한 선택, 어머니가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양육법이 궁금하다고 칭찬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태태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이 돈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뉴스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어찌했든 우리의 계좌가 쪼그라들었든 우리의 계좌가 빨간불이 들었든 조금 자골신경통으로 아프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불금 한국에서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은 토요일이겠네요. 여러분이 꼭 하고 싶었던 것 조기 축구에 나가서 축구를 하시든 좀 배드민턴 오픈했나? 모르겠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취미활동을 하시든 골프 라운딩을 하시든 정말 맛있는 또 뭐 너무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술 한잔 하시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진노래 통키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화이팅! 한국에서 대박난 상품 서울 시스터즈의 김치 시즈닝 소개해드립니다. 일본 제품 시치미를 누르고요. 정말 해외에서부터 먼저 인정받은 제품인데요. 모든 음식에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캠핑 가실 때나 주문한 양념 통닭, 아니 일반 통닭이겠죠. 그냥 지금까지는 소금, 후추, 고춧가루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요. 이 제품 하나면 삼겹살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튀김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모든 음식에 정말 확실한 맛, 설렁탕, 곰탕 다 됩니다. 맛은 아주 매콤하고 맛있고 감칠맛 나는데요. 김치를 썰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김치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연구해서 만든 시즈닝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잡았습니다. 김치 유산균 180억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식물성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지 유방암 억제, 비만 예방,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정말 마법의 상품입니다. 미즈놀 팀장이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김치 시즈닝 주문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추합니다.